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 반도, 첨단 소재, 스마트 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업,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고용입니다. 어떤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든지 간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는 청년을 고용해라. 청년을 고용하는 업체에게는 가산점, 우대를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테마에 맞는 창업은 우대하겠다.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테마에 적합한 업종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분야는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떤 창업을 해야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적합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중기부에서 지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이버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범위가 모호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 창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확하게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중기부에서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같은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창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패키지 사업들, 그러니까 창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 같은 패키지 사업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해당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매 해마다 정해가지고 발표하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기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는 크게 20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 반도체, 첨단 소재, 스마트 헬스케어, 그리고 AR, VR,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오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시티, 그리고 핀테크, 이렇게 20개의 기술이 4차 산업혁명 분야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지정을 한 20개 분야 중에서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준비할 때, 창업을 고려할 때 어떤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오토, 핀테크 8개의 기술 분야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분야들을 제가 정한 이유는 다른 분야들은 원천적인 기술들을 개발하는 부분의 요소가 더 크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8개 분야는 이 기술 인프라들은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 인프라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새롭게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분야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그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맞는 테마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창업을 준비할 때 이 요소를 적용해서 어떻게 창업을 준비해야 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템플릿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맞춰서 세분화시키고 정교화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 인공지능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요, 인공지능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뇌 속에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어서 분류하고 체계화해서 그 지능화된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것. 그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학습시켜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의 측면으로 접근하신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분야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도 인공지능하고 좀 비슷한 얘기예요.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기술 자체를 개발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 빅데이터들을 정부에서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많이 모아둔 게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제 공공 플랫폼,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날씨라든지 아니면 버스, 교통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제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 지표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에 관련된 서비스 차별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모으겠다, 어떻게 모으겠다, 이거 너무 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서비스 분야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게더링, 수집해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에다 적용을 하겠다. 이럴 경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되어서 4차 산업 분야에 적합한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 인터넷 그러면 기본적으로 센싱, 그리고 데이터 전송, 그리고 데이터 처리,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센싱 기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센서를 개발하는 기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에 수많은 센서 모듈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센서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것들을 모았을 때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서비스의 측면에서 창업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5G입니다. 5G.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이 이제 LTE, 4G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5G 모델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5G 모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5G는 전송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빠르니까 전송량 자체도 단위 시간당 훨씬 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공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마동석 씨가 출연하는 광고라든지 뭐 프로야구 중계를 집에서 보는 사람하고 현장에서 경기를 보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자세히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5G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가정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5G가 갖는 그 속도와 용량 때문입니다. 속도와 용량이 워낙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볼 수 있던 그런 수준의 컨텐츠, 정보가 아니라 훨씬 더 증가된, 동시에 2개, 3개 채널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이제 5G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의 컨텐츠를 동영상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정보의 혜택과 훨씬 더 진일보된 2개, 3개의 채널의 동영상을 받아가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장점 같은 것들을 반영하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은 이제 이미 3D 프린터 기계는 스트라시스라든지 3D 시스템즈의 3D 프린트에 관련된 특허가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 기술이 되어버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에 대한 특허를. 3D 프린터 자체를 개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적층형 프린터 분야에서는 크게 새로 들어갈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디바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적층형 3D 프린터가 아닌 다른 방식의 3D 프린터를 만들겠다. 그럼 기회는 열려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기존의 이 3D 프린터의 디바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새롭게 선보일 수가 있는가. 뭐 최근에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가지고 그 태아의 모습을 3D로 스캔해서 3D 프린터로 태아의 모습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업도 등장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3D 프린터를 활용해가지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 이런 것들도 3D 프린터와 관련된 차세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터넷이란 것은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서버에 있는 정보를 인터넷망에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유의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정보는 서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집중화된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것은 인터넷과는 다르게 기존의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버에 집중되어 있던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전송되는 그 시스템과 반대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고요. 그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분산 원장 관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분야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분야도 있지만요. 상거래 분야라든지 이력 관리 분야에 적용을 하면은 위조라든지 변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면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블록체인은 커머스라든지 이력 관리 분야에 얼마든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O2O 서비스입니다. 이미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직방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O2O가 어떻게 해서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수많은 일들의 상호작용들을 온라인에 결합을 시키고 온라인을 통해서 결제라든지 주문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O2O 부분은 온라인 기술에 대해서 아주 원천적인 기술을 모르더라도 오프라인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분야의 사업들을 창출해내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낸스라고 하는 금융 분야 그리고 테크 이 두 개가 결합이 된 단어죠.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그래서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결제에 관련된 기술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술들도 있고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적인 상호작용, 인터랙션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을 적용해서 상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창업을 준비할 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물론 그 창업자의 전문성이라든지 의지, 역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분야의 창업을 할 것인가. 창업 분야의 성장성, 발전성, 유망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맞는 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정직의 모든 것, 장창TV의 소주입니다.